내일 출두에 대해서. 네. 출두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저희도 궁금해요. 출두 제발로 걸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나갈 것인지. 반반이었죠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나갈 쪽에 무게중심을 더 뒀는데 예. 최근에는 제발로 걸어나갈 것이다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 그 전자 쪽은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최근 1년 며칠간의 흐름을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얌전한 변호사들 위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선임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 법리 싸움으로 가겠다. 그렇죠. 정치 싸움이 아닌. 그렇죠. 김평우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여론의 비판이 포화가 이렇게 쫙 집중되고 나면 그 순간은 납작 엎드려요. 아따 심리도 전공해버렸네. 아니 심리가 아니고 봤던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게 봤던 모습들. 네, 그때 실제로 그거 다 똑같이 봐도 그 분석이 잘 안 돼요. 다 봤어요. 그런 거 분석하니까 국회의원이 됐네. 아니 뭐 저는 저 정도 분석까지 미처 못했네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네. 그게 사실 지난번 이 모든 사태가 우병우의 오판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우병우 기획. 우병우의 기획. 그다음에 주인공 최순실. 네, 최순실 들어오도록 하는 우병우의 그 오판 기획 때문에. 제작 박근혜. 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5년 12월. 네. 거기다 김수남 총장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김수남 총장 임기 내에 해결을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더 있다. 김수남 총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순순히 걸어나가서 얌전한 모습으로 약간의 눈물과 더불어 들어가실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김수남 총장 재임 시간에 기간 안에 모든 걸 끝낸다. 네. 그러나 그건 꿈이다. 그게 본인의 계획이긴 하지만. 자, 이재정 변호사 의원님. 저는 뭐 출석 자체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통상 출석하는 분들이 보이는 태도를 과연 보일까? 여전히 저는 하도 우리가 일상적인 예측으로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의 카드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출석은 한다. 그냥 순순히 출석하는 것보다도 돌발 무언가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포토라인에서 픽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진짜 막판에 뭐 지금 포토라인에 보니까 테이프 다 칠해놨던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마쿠조율을 또 하게 될지. 국민적 분노가 팍 또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국민의 분노를 의식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스탠스를 안 취해왔겠죠. 그럼 여기까지 안 왔죠. 국민의 분노를 의식했으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차근차근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검찰 수사라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과정 때문에 한 것 같고 이런 퍼포먼스에 있어가지고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켜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지켜볼 필요 없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틀리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봉도사가 맞힐 수 있도록 우리는 적절한 조언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김수남 총장 그 재미는 있는데 김수남 총장님이 이제 올해 12월까지가 임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정권은 바뀐다면. 정권이 바뀌면 원래 임기제 총장은 12월까지 마쳐야죠. 근데 12월 이전에 사표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 수사 파행의 책임들 그다음에 우병우 씨가 검찰을 농단했던 이런 부분들 물론 임기제를 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지켜져야 될 가치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제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 임기제를 통해서 지켜야 될 가치를 대부분 확보하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물러나야 하고 물러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오늘 기사 의식했어.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정권 바뀌고 나면 전 자꾸 삐딱해지나 봐요. 김경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왠지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야당이에요. 그래서 야당. 그냥 삐딱선을 타네요. 저희 정권 바뀌고 나면 가장 큰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예. 검찰 지금 이미 또 개혁에 저게 상정되어 있잖아요. 예. 명운이 달린 상황에서 마지막 명예회복을 자기의 조직을 지키는 걸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적절한 타협을 통한 국민적 요구에 하답하는 척도 하면서 예. 그럼에도 그게 무슨 불구하고 내용이에요? 화답하는 척하는 게 어디까지? 아니 어느 정도까지의 개혁안들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검찰 개혁안으로 공수처법안이 있긴 하지만 예.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는 방식으로 될 것인지는 아직 묘연한 상황이거든요. 이외에 저희 정권이 바뀌고 나면 예. 적절한 방식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묘수를 논의하는 안들이 생기지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않을까요? 국민들이 예. 검찰의 그 개혁안에 대한 관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수사. 구속사냐 우병우 어디까지 칠 거냐 이거거든요. 이 적절한 얘기를 타협이겠죠. 적절한 타협이라고 청취자분들 못 알아들어요. 결코 끝까지 뽑아내는 방식을 취하겠어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은 안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드러난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특검에서 많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극성을 띨까는 저는 의문입니다. 구속 수사 구속 재판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약간은 움츠렸다는 약간 생각입니다. 움츠렸다. 예. 알겠습니다. 움츠렸다. 두 분이 그건 같은 견해시네. 그러니까 저도 두 분이 오늘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뭐 네. 서로 내가 서포트합니다. 그럼요. 저는 그리고 지지합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한 묶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구속 100%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 된다. 네. 왜냐하면 조금 낮추지. 99.99. 좋아요. 99.999. 뒤에서 999. 딱 한 번 더 하네. 밑에 세 개를 그럼 뭐 거의 100%. 좀 더 선명성을 부각하고 선명성을 부각하고 소수점 아래 세 자릿수로 부모 단위를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독자 노석 견제하고 어쨌든 이게 근데 학교 형님 때문에 걱정이야. 국민의당은.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아버지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술 먹고 맨날 울고 있어. 자, 그래서 100% 구속된다. 네. 왜냐하면 예. 밑에 쫄자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공범들이 종범들 그러니까 안종범 종범, 안종범 종범, 정호성 종범, 최순실 종범, 공범성 종범성 공범, 뭐 그 정도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안 한다? 속아 웃죠. 소가 하하하고 시원하게 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노회찬 의원님 나갔고 외출만 안 하시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어쨌든 그 소가 가끔 웃기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소가 큰 소리를 내서 웃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된다. 검찰 영장 청구하고 법원 발부된다. 소가 웃으면 또 국민들은 분노하잖아. 왜 웃냐? 그렇습니다. 너 왜 웃냐 도대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재정 의원님 분석이 정확한 게 검찰이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를 압수수색 시도를 안 한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위에 판을 더 키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판을 키우지 않겠다. 밝혀진 범위 내에서 구속한다. 그런데 밝혀진 사실이 과연 지금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언론에서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250% 입증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차고도 넘친다. 차고도 넘친다. 특검의 표현이었었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오면 형식상으로 한번 조사하고 그냥 본인 변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조서에 이쁘게 타이핑 잘 쳐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영장 청구할 테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변명 잘 해보십시오 하고 일단 돌려보내고 나서 영장 고민하는 척하다가 일주일쯤 후에 영장 청구하고 법원도 고민하는 척하다가 발부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저는 법리상으로는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증거가 많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최종 판단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검찰이 민그적 거릴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민그적 거려왔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도라면은 저는 뇌물죄 적용 충분히 감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뇌물죄 가능하다.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나머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민그적거릴 수 있는 정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직 대통령이고 아무리 탄핵되었더라도 그 대통령의 권위 그래도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사람. 30명 남았는데. 통곡해야 되는데. 20명이 되기 전까지는 뇌물죄 적용을 하는 것과 저는 짝지어서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경진 의원님 보충 말씀드리면 삼성처럼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부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직 자체로 돈을 받으면 포괄적 뇌물죄예요. 포괄적 뇌물죄.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안 하겠고 구체적인 청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 뇌물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나 특검이 그런 원칙으로 지금 와 있어요 보면. 아 삼성할 땐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적용이 되나 이렇게.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예.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부탁 청탁이 있는 요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 출연분도 삼성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뇌물로 의유를 했고 그렇죠. SK나 CJ도 그런 부분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이 되면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뇌물죄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미르 K스포츠 출연 기업 중에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걸로 그냥 가는 정도로 그렇게 그 내부적인 기준을 끄는 것 그렇게 같아요. 됐는데 그럼 네.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삼성에 대해서는 이미 최순실에 대해서 적용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SK CJ 요거는 사면이라든지 기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SK CJ 롯데 여기는 가능성이 세모고 검찰의 수사 정도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대통령이 433억이란 말이에요. 뇌물죄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에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이거 이제 433억 이게 뇌물죄로 돼서 유죄 확정이 되면 그 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량도 형량이고 뭐 추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 10년이죠. 최소 10년. 근데 추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남아 있는 재산 찾아내서. 433억 그 최순실에게 삼성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뇌물 공여자는 이미 그 구속이 됐어. 네. 그럼 뇌물 수뢰자, 뇌물 그 박근혜 대통령이죠. 최순실과 둘 간의 공동 지갑임을 확인해야 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입증 고리는 더 찾아낼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재산을 신탁하는 정도의 가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밝혀졌고 남은 부분들도 의지만 있으면 못 밝힐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공동지갑. 공동지갑. 예, 아까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넘어온 거예요. 공동지갑. 그 옷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대통령 해외나 여기저기 다니실 때 옷 있잖아요. 한복이나 각종 드레스. 그게 사진이 몇 장이나 달리 찍혀 있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옷을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됐잖아요. 만들어서 됐죠. 그 대통령 기존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때마다 금일봉을 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금일봉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사했는지가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요. 특검에서 지난번 일흥의 수사 내역을 보면 대체로 옷값이 한 3억 몇천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돈이 흘러갔다는 근거가 안 보인다라는 것이 특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순실 씨가 작년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존재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보면. 존재 자체를 부인했는데 둘이는 대통령이 세상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화기 폰이 있는데 별도의 대포폰을 사용해 갖고 비화도 안 되는데 그걸로 맨날 통화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공동체라. 그 핸드폰도 6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통화해요. 그렇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몰래 할 때는 범죄적 행동이 있다. 그다음에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는 맨날 청와대의 고급 문서들이 다 와 있어. 완벽한 두 몸의 하나의 영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국회 아니라 검사 빙의하네 오늘. 저는 저렇게 귀여운 표정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요? 여기 나오면 늘 귀여워요. 아 그래요? 진짜 봉도사님을 바라보는 저 눈, 저 하트 그려진 눈. 뿅뿅 하트 뿅뿅. 두 분의 케미 저도 응원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보면 수사 난 벼랑한 내 법무부 와서 수사 받나? 조사 받나? 나를 노려보면서 완벽한 증거. 근데 이거 유죄구나. 와, 아니 감동입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을 때 삼성은 어찌 최순실의 존재를 찾아내서
굳이 대통령 말씀이 있은지 3일 만에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렇죠. 제발 좀 만나주세요. 우리 계약서에 사인해 주세요. 우리가 280억 지원해 드릴게요. 제발 여기에 원하시는 대로 다. 아니 삼성 대표가 그냥 가지 않았죠. 독일 갈 때 노래하면서 갔죠. 말 사러 가세 말 사러 가세. 이게 그분들은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든 뭐라고 변명을 하시든 이미 게임은 끝나 있어요. 증거 법칙을 가지고는. 그래서 검찰이 굳이 더 압수수색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 그냥 이런만 가지고 해도 된다. 이재정 의원님 지금 저도 이제 BBK 때문에 구속될 때 보니까 검찰이 호떡집에 불났더라고.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상 이 문제야말로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실 내용인데 검찰은 지금 맘 상한 상태잖아요. 체면 상한 상태예요. 뒤늦게라도 분발해서 화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뭐 선인장 한 꼭지라도 국민들한테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저는 퍼포먼스 정도라도 할 것 같아요. 정말 내신 있는 파견 검사가 20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전체 검사 2,000명 중에 1%. 그렇죠. 1% 갖고 저렇게 빛나는 업적을 쌓았는데. 검찰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는 걸 우리가 몰랐다가 이번에 새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요. 네,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검찰에서 못했느냐. 국민이 이번에 느낀 거죠.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라고 하는 우산 속에 있을 땐 못했다가 특검이라고 하는 우산 속으로 오니까 날라다녀. 그 지점을 주목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를 검찰 조직이 알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존재감을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 대변인 정봉주의 정치쇼가 보고 있다. 거기다가 요새 검찰이 얼마나 쫄리고 코너에 몰려 있냐면 쫄리고 코너에 몰려 있는 건 쫄면입니까? 쫄리고 코너에 몰려. 요새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만나려고 다들 그냥 열심히 손대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찰은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 얘기에 의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헌법 개정은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대표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뭐냐면 헌법에 보면 모든 영장은 검사가 청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조항을 싹 빼버리면 경찰이 직접 법원에다 영장 청구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그 헌법 조항을 좀 빼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만나자고.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영장 청구 독점주의. 영장 청구 독점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경찰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렇죠. 경찰이 지금까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청구하려면 무조건 검사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다이렉트로 판사한테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법 조항을 없애달라고 열심히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 뭐 성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공수처 법안을 내놓은 것 가지고 법사위위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면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1:1 마크 검사장급에서 1:1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열이 올라서 여의도 주변을 헤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의원님 응원 문자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 막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1035님 김경진 의원님 청문회 이미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이수연님 이재정 의원님 조리 있게 말씀 너무 잘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1029님 봉도사님 왜 택시 기사는 안 해주시나요? 안양 개인 택시 황영택입니다. 황영택 기사님 지금 1단계 버스 2단계 택시 기다리고 계세요. 2042님 광명 개인 택시 박재일입니다.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얘기.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줄을 대고 있다. 이 줄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만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뒷돈 오가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자기는 목소리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수사 잘해야 된다. 그럼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냉혹한 개혁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엄정 중립을 하고 있으니 우리를 좀 봐줘라.
예, 지금 뭐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당 예. 원내대표 회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지금 오늘 주요 테마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테마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일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수사일지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게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님,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이 그건 같은 견해시네. 그러니까 저도 두 분이 오늘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뭐 네. 서로 눈에 레이가 서포트합니다. 그럼요. 저는 그리고 지지합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한 묶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예. 구속 100%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 된다. 네. 왜냐면 조금 낮추지. 99.99. 좋아요. 99.999 뒤에 999 딱 한 번 더 하네. 밑에 세 개를 예. 그럼 뭐 거의 100%. 네, 좀 더 선명성을 부각하고 선명성을 부각하고. 소수점 아래 세 예, 자릿수로 부모 단일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독자 논석 견제하고 어쨌든 예. 이게 근데 학교 형님 때문에 걱정이야. 국민의당은. 봐주세요. 요새 우리 가난한 아버지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술 먹고 맨날 울고 있어. 자, 그래서 네. 100% 구속된다. 네. 왜냐하면 예. 밑에 쫄자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공범들이 네, 종범들. 그러니까 예. 안종범 종범. 예, 안종범 종범. 예. 정호성 종범. 정호성 종범. 예. 최순실 지실 공범. 공범. 공범성 공범. 종범성 공범. 예. 뭐 그 정도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예. 그 상황에서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안 한다? 속아 웃죠. 속아 하하하고 시원하게 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노회찬 의원님 나갔고 외출만 안 하시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어쨌든 그 소가 가끔 웃기도 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소가 큰 소리를 내서 웃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된다. 예. 검찰 영장 청구하고 법원 발부된다라고. 소가 웃으면 또 국민들은 분노하잖아. 왜 웃냐? 그렇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의식했으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차근차근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검찰 수사라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과정 때문에 한 것 같고 이런 퍼포먼스에 있어가지고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켜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지켜볼 필요 없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틀리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봉도사가 맞힐 수 있도록 우리는 적절한 조언을 그렇죠.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김수남 총장 네. 그 재미는 있는데 네. 김수남 총장님이 이제 올해 12월까지가 임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정권은 바뀐다면. 정권이 바뀌면 예. 원래 임기제 총장은 12월까지 마쳐야죠. 음. 근데 12월 이전에 사표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 수사 파행의 책임들 그다음에 우병우 씨가 검찰을 농단했던 이런 부분들 물론 임기제를 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지켜져야 될 가치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제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그 임기제를 통해서 지켜야 될 가치를 대부분 확보하지를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물러나야 하고 물러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이 오늘 기사 의식했어.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정권 바뀌고 나면 전 자꾸 삐딱해지나 봐요. 예. 김경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내일 출두에 대해서 네. 출두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저희도 궁금해요. 출두 제발로 걸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나갈 것인지. 반반이었죠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나갈 쪽에 무게중심을 더 뒀는데 예. 최근에는 제발로 걸어나갈 것이다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 그 전자 쪽은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최근 1년 며칠간의 흐름을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굉장히 얌전한 변호사들 위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선임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 법리 싸움으로 가겠다. 그렇죠. 정치 싸움이 아닌. 그렇죠. 김평우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여론의 비판이 포화가 이렇게 쫙 집중되고 나면 그 순간에 납작 엎드려요. 아따 심리도 전공해버렸네. 아니 심리가 아니고 봤던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게 봤던 모습. 네, 그때 실제로 그거 다 똑같이 봐도 그 분석이 잘 안 돼요. 다 봤어요. 그런 거 분석하니까 국회의원이 됐네. 아니 뭐 저는 저 정도 분석까지 미처 못했네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네. 더.
그게 사실 지난번 이 모든 사태가 우병우의 오판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우병우 기획. 우병우의 기획. 그다음에 주인공 최순실. 네, 최순실 들어오도록 하는 우병우의 그 네. 오판 기획 때문에. 제작 박근혜. 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5년 12월. 네. 거기다 김수남 총장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예. 김수남 총장 임기 내에 해결을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더 있다. 김수남 총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순순히 걸어나가서 얌전한 모습으로 약간의 눈물과 더불어 들어가실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김수남 총장 재임 시간에 기간 안에 네. 모든 걸 끝낸다. 네. 그러나 그건 꿈이다. 그게 본인의 계획이긴 하지만. 자, 이재정 변호사 의원님. 저는 뭐 출석 자체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통상 출석하는 분들이 보이는 태도를 과연 보일까? 여전히 저는 하도 우리가 일상적인 예측으로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많아서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의 카드가 남아있지 카드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한다. 일단 출석은 하되 한다. 그냥 순순히 출석하는 것보다도 예. 돌발 무언가 변수를 만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포토라인에서 픽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진짜 막판에 뭐 지금 포토라인에 보니까 테이프 다 칠해놨던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마쿠 조율을 또 하게 국민적 될지. 분노가 팍 또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국민의 분노를 의식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스탠스를 안 취해왔겠죠. 그럼 여기까지 안 왔죠. 예, 지금 왠지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야당이에요. 그래서 야당. 그냥 삐딱선을 타네요. 예. 저희 정권 바뀌고 나면 가장 큰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예. 검찰 지금 이미 또 개혁에 저기 상정되어 있잖아요. 예. 명운이 달린 상황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을 자기의 조직을 지키는 걸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칠 적절한 거다. 타협을 통한 국민적 요구에 하답하는 척도 하면서 예. 근데 그럼에도 그게 무슨 불구하고 내용이에요? 화답하는 척하는 게 어디까지? 아니 어느 정도까지의 개혁안들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검찰 개혁안으로 공수처 법안이 있긴 하지만 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방식으로 될 것인지는 아직 묘연한 상황이거든요. 이외에 그런데, 저희 정권이 바뀌고 나면 예. 적절한 방식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묘수를 이재정 논의하는 의원님. 안들이 생기지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않을까요? 국민들이 예. 검찰의 그 개혁안에 대한 관심보다도 박근혜 당장 대통령 박근혜 수사. 구속사냐, 우병우 어디까지 칠 거냐 이거거든요. 이 적절한 얘기를 타협이겠죠. 적절한 타협이라고 청취자분들 못 알아들어요. 결코 끝까지 뽑아내는 방식을 취하겠어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은 안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드러난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열쇠가지요. 다하는 예. 모습을 보이겠지만 특검에서 많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극성을 띨까는 저는 의문입니다. 구속 수사, 구속 재판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약간은 움츠렸다는 약간 생각입니다. 움츠렸다. 예. 알겠습니다. 움츠렸다.